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월 23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셧다운은 종료가 됐습니다. 1주년이라는 그리고 여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여론전 시점 부분들을 좋게 잡아가려는 하나의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셧다운이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2월 첫째 주까지의 단기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또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여론조사 부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셧다운의 여파 부분들이 공화당하고 트럼프 책임이 거의 한 50% 가까워 48%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분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공화당에서 다카 프로그램 지난번 얘기를 좀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작년에 당선 부분들 돼가지고 어린 시절에 부모 따라온 불법 이민 젊은들이 있죠. 강제 퇴근시키지 않는 프로그램이 다카 프로그램인데 올해 폐지를 천명을 했어요. 그러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IT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여기 출신들이에요. 국부 유출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거 가지고 하겠다 으르렁거리고 다른 걸 원하고 그리고 또 안 그러면 멕시코에 장벽 세우겠다. 장벽 세워서 뭐합니까? 아무튼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협상을 잘합니다.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공화당에서 이 다카 프로그램이 일단 예산안 통과가 되면 논의를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해서 어제 미국 셧다운이 종료가 단기 종료가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뭐 다우지수라든지 특히 나스닥이 0.9% 1%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 1월 달에 실적 발표 부분도 진행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뭐 넷플릭스, 인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뭐 우리가 예전에 팡이라고 했던 종목군들, 페이스북, MS, 알파벳, 아마존, 애플 등이 실적 발표 부분들을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 시간에서 넷플릭스가 시간에 9% 상승을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LGU 플러스가 CJ 헬로비전 인수라든지 헬로비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아마 여기에서 M&A 열풍 부분들이 좀 불 가능성 자체가 좀 커요. 그것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해외 쪽으로 지금 많이 진출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가입자 부분들은 정체가 좀 됐는데 해외 우리나라도 보면 작년 재작년 처음에 우리나라의 넷플릭스 부분들이 진출을 했을 때 제가 기대가 컸은 만큼 실망도 컸어요. 콘텐츠 질이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모르겠지만 옥수수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채널이 있죠. 비디오 포털이라든지 이런 채널 부분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포털이다 보니까 볼만한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많은데 넷플릭스는 형편이 없었는데 해년마다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볼만한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미디어에 대한 열풍 부분들을 훈풍 부분들을 불면서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넷플릭스가 시간외로 9% 정도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했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미디어에 대한 이 부분하고 국제유가는 63달러 소폭이 한 0.2% 정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기간 합의 부분들 연장을 하는데 조금씩 65를 지금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60달러 넘어서부터 미국이 증산 부분들이 소폭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도 65라는 가격대 부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오버슈팅 나오는 거 좋습니다만 65 넘어서 70달러 넘어가는 것은 이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65선은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64선까지 찍고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진행되고 있고 셧다운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90.39예요. 90선을 지켜낼 것인지 지지하지 못할 것인지 셧다운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불확실성 해소가 됐는데도 이 예산안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임시 방편적으로 한 2주 정도 임시 예산안이기 때문에 또 2주 뒤에는 또 뭔가 또 여러 가지 논의 부분들이 되면 불확실성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안은 큰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셧다운이 되면서 뭐 어떤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단기 소나기, 단기 변동성을 만드는 요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선물을 통한 파생을 통한 단기 매매 트레이딩 전략 부분들이 이용할 어떤 건수는 되죠. 그런 모멘텀 정도는 되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바꾸면서 흐름을 디플레이션으로 바꾸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단기 불확실성, 여름에 더웠을 때 단기 소나기 한번 내리는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달러는 지금 90선에서 계속 약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 3인당과 그 특별 당대회 통해 가지고 대연정 통과로 유로화는 강세가 됐습니다. 유로화도 조금 더 올라갈 폭포분들이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애플 어제 아이폰 X 조기 단종선 너무 비싸게 판매 부분들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양한 기능 부분들을 좀 넣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애플 아이폰 X 물량에 대해서 기술을 너무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불협화음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 그래서 애플은 계속적인 마이너스권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어제 이제 우리 국내 뉴스 부분들은 체크를 한다 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규제가 좀 많죠. 유전자 치료 관련된 규제 부분들 풀고,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트 연관된 일단은 뭐 규제 부분들을 법 개정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먼저 규제 부분도 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면책공까지 주는 가능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코스닥 테마주의 흐름 부분들 플러스 알파 되는 효과 부분도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규제 완화의 트렌드 부분, 우리가 이제 작년에 4차 산업혁명 규제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다양한 판로 부분들을 열었죠. 판로 부분도 열었고, 대주주 양도 차익 관련된 부분들이 그 전에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건 내버려 두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제 잠깐 외국인들의 대주주 그 부분은 진행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물이 좋을 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막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산업군 자체가. 다른 나라한테 뺏기면 안 돼. 빨리 우리나라 가서 먼저 선점 탁시켜야죠. 서부 대개척 시장에서 말 달려가지고 먼저 찍어야지만, 깃발을 꽂아야지만,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의 변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더 빨라질 건데, 사람들, 기업들, 투자자들, 그 다음에 창업자들 말 달릴 수 있는 요건 자체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림돌 부분들 빨리빨리 치워줘야 돼. 그래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자금도 이럴 때는 이용을 자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케이스. 그래서 규제 혁신 토론, 그 다음에 어제 대주주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 아마 상반기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라니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 차익 부분들이 나오고 비탄력되기 때문에 지수는 횡보하지만 종목군은 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 보지 마세요. 우리가 11월 달부터 계속 이 얘기 드리고 있죠. 지수 보지 말고 종목 보자. 종목은 또 별도로 강세 부분들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규제 완화 부분들이 진행될 때마다 세제 개편이라든지 정책적인 이벤트 부분이 나올 때마다 코스닥도 역시 여기도 종목이에요. 여기도 종목이에요. 섹터, 테마, 이런 정책적인 부분, 지금 시장의 흐름 부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모멘텀 부분을 제공한 종목군들은 그거 상관없이, 시장과 별로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상승 파동. 전에 우리가 이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죠. 11월 30일로 제 기억되고 있어요. 11월 30일 날 저녁 7시 반 특별 방송 부분들 진행을 하면서 큰 사람 1.0 버전, 4차 산업혁명위원회 1.0 버전 5G 시작, 그리고 거기에 그 규제 완화해서 두 종목군들,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스타트가 들어갔어요. 첫 번째가 KMW라든지 5G 통신 부품 관련 종목군들 스타트가 들어갔고, 두 번째 이런 그 유전자 관련된 진단이라든지 정보 관련된 부분에서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의 스타트가 들어가면서 신고가 파동 부분도 계속 내고 있죠.
그 흐름 부분들이 계속 코스닥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은 계속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MWC가 있다 얘기를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수주 회복 자신한 조선업계 정부에게서 적자 수준 용인을 받아냈습니다. 긍정적이긴 해요. 역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월달 넘어서 3월달 정도에는 현대중공업도 유상증자 부분, 유상증자 성공하리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게 뭐 무리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성공을 위해서 긍정적인 분위기 부분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 흐름 부분에서 기준 부분들 지켜놓고, 기준가 부분들을 지켜놓고, 여기서 분할 매수 부분들은 괜찮아요. 분할 매수 부분들. 단지 거기서 말씀드렸던 거죠. 단기 흐름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보다는 중장기 쪽에 포커스 부분들을 관심권 좀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순이익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24% 정도까지. 이건 뭐 잘 된 거라고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이 종료가 됐습니다. 단기 불확실성 해소가 됐고, 넷플릭스 시간외로 9% 상승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에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다양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좀 스타트가 되고 있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 돈의 유동성 부분이 풍선 효과의 버블 효과 부분들을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1월 23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